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온종일 가슴 설렌 하루였습니다.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과 북 두 정상 간의 만남과 따뜻한 포옹,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역사적인 그 순간, 그 장면은 한국인 모두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계속되는 MBN 뉴스 특보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이 시간에는 오후 5시에 종료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1차 정상회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를 포함한 6분의 패널, 그리고 MBN 정치부의 오지혜 기자와 함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만 먼저 정상회담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하고 있는 것이 메인 프레스센터죠. 연결하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정상회담이 예정대로라면 지금 끝났을 시간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정상회담은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끝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15분 늦은 오후 3시 45분에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쪽 배석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입니다. 북측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핵화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3시 브리핑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될지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오전에 두 번째 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전체적인 성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이 일단 끝난 뒤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정상회담이 끝나면 문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들은 평양 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합니다. 이어 북한의 국빈용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이번 방북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만찬이 진행됩니다. 현재는 저녁 9시에 일정이 모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내외도 두 일정에 함께 참석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3분입니다. 아침 일찍 청와대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 지금 1차 정상회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프레스센터 연결해서 들었습니다. 오지혜 기자 나와 있는데 일단 조금 15분 늦게 시작이 됐다고 지금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환영 행사부터 조금 일정이 지연되는 감이 없지 네, 않았습니다. 맞아요. 되게 화려하게 또 치열하게 영접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끝나고 나면 지금 공연 보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네네. 공연 보고 목란관에서 만찬 진행되고 하니까 지금 뭐 한 2시간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끝날 시간이 돼 오는 것 같은데 두 정상 간 할 얘기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서해 평화 수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8년 전 포격이 있었던 연평도 주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기대를 걸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연평도 주민들의 생각도 잠시 후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패널들께 이번 참 서로가 깜짝 놀란 만남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본 평양 시민들도 상당히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첫 질문은 2000년, 그리고 2007년, 2018년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첫날, 과연 옛날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달랐다고 보셨는지를 첫 질문으로 드립니다. 들어보시죠. 청년각하 선인민군 명예를 되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승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복해서 보고 계십니다만 정말 북한이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선 저 차례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사실상 그 2000년 그 정상회담하고 네. 2007년 정상회담하고 2018년 정상회담 이 세 정상회담이 네. 다 각각 달리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정상회담은 뭐 이분같이 물론 이제 항공기를 타고 저기 가서 그래 했지만 그때도 깜짝 그 소위 김정일 위원장하고 등장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차에 동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상당히 놀라게 했죠. 그래서 놀랄 일이죠. 그렇죠. 그거는. 오늘 또 그러면은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이번에 뭐 항공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영접을 받는 거니까 이번에도 아마 동성해서 백화원 초대소까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그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딱 봤을 때 동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탔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따로 하는구나. 그럼 이 뭔가 다르진 것이 있다 이랬는데 그러나 역시 나중에 알려진 것은 오히려 더 화려한 융숭한 어떤 그런 그 프레이드를 사실 벌인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이제 그 항공기가 아니라 육로를 통해 가지고 직접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북한에 있어서 이 정상이라고 하는 정상 1호 행사라고 하는 것은 딱 틀에 박힌 듯이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규범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전례를 따르지 않고 항상 예측 불허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사를 보면서 영접 장면들을 쭉 보면서 뭔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이번에 카 프레이드를 했는데 그 카 프레이드 내용에 보면은 소위 그 평양 시민들이 연도에서 그리고 각자의 어떤 자리에서 이것을 굉장히 그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였거든요. 이거는 역대 어느 정상회담보다 훨씬 더 열기를 가지고 이래 보였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소위 문재인 정부에 공을 들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공을 들인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어떤 필요성도 강하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빈손으로 가시겠다. 그렇죠. 이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그런 가능성도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이번에 정 대표님. 저는 이제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좀 키워드를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 또 2007년 또 이번에 올해 2018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셨는데요. 그 과거와 이번에 정상회담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발걸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출발하기 전에 이번에 평양에 가는 내 발걸음이 좀 무겁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미 관계 교착된 북미 관계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어떤 큰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000년이나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북미 관계가 좋았을 때, 그러니까 비교적 좀 그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남북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에는 여러 가지 합의 사항도 많이 있고 또 두 정상이 이제 두 번 다시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불가역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반면에 동시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이제 경영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합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구조적인 여건 자체는 굉장히 좀 제약되어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어느 때보다 높은 반면에 그럴 수 있는 어떤 이제 구조적인 여건은 좀 여의치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발걸음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정 대표는 북한에 있다 오시지 않았어요? 있다 온 건 아니고요. 예. 평양에는 2005년도에 한번 갔었고 뭐 금강산이나 개성은 여러 차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살다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현영 하시죠? 예, 전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물론 버트로보이를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는 뭐 과거이나 지금이나 어차피 뭐 당에서 동원해서 공항에도 나오고 연도에도 나올 텐데 사실은 그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되고 또 북미 대치가 굉장히 고조가 되는 상황일 때 북한 사회 전체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항공모함이 떴다 작년만 해도 전쟁 위기가 오고 뭐 랩터가 뜨면은 무슨 뭐 언제든지 평양에 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 속에서 혼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 뭐 어떻든 과거와는 다르게 머릿속에서는 이 남조선이 미제의 앞잡인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평화로운 국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올 때보다도 상황이 다르다. 훨씬 좀 뭐 고맙다 이런 마음들이 저는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김정은 정권이 어떤 결정을 하고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올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결과는 어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뭔가 평화로운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다라는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에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문재인 기대를 하고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공항에서도 90도는 다 머리 숙여 인사하는 거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차재원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90도로 인사하는 거 평양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북한식 인사법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러니까 90도로 인사하는 대상은 딱 한 명, 최고 존엄에 대한 인사만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의 그러니까 정상, 순회가 이 자신들에 대해서 90도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랍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환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아주 절실하게 잘 나름대로 잘 표현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지금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북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름대로 뭐 자발적으로 놓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상당한 또 이 기다리고 하는 과정이 지쳤고 피곤했겠지만 문 대통령의 이 아주 이 폴더에 가까운 그런 90도 인사에 상당히 아마 마음들이 상당히 그 힘든 마음들이 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못 말리셔요. 대통령 인사하는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동안 정치하시면서 보면 저런 그 진솔하고 소탈한 부분이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또 상당히 또 먹힌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 시간 오늘 밤에 잠 자겠어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김정은 위원 정도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난 김정은 위원장이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가자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자고. 이러면 됩니다, 이거. 근데 제 답은 2000년과 2007년도 그리고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영남의 패싱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북한산 명목상의 지금 수반은 김영남 지금 뭡니까 이 위원장이거든요. 김영남 위원장인데 사실 지난번 2000년 정상회담 때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과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회담을 했거든요. 2000년, 2007년?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았어요. 2007년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1차적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하고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카프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카프레이드 했죠. 그때 같이
동승한 사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었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날 회담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노고 같이 회담을 하고 카프레이를 벌렸다. 그 이야기는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젠가 형식 이런 거 다 지금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건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을 통해서 지금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이 비핵화 이 회담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직접 모시겠다. 예, 거기에 말씀 첨가를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시대 정상회담 때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정상회담 때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어떤 의미에서 그 김정일 위원장을 대신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인 이유는 그 당시는 그 북한이 국방위원장 체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방위원장 체제 하에서는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도록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 외부적 서열 1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외국 그 사절단들이 최고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상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의례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와서는 이러한 그 정치 제도 바뀌었습니다. 국방위원장 체제가 없어지고 다시 이제 국무위원장 체제로 바뀌었죠. 자, 이러면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정, 그리고 군의 그 최고 지도자로 명실상부하게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제는 완전히 그 허수로 이제 되는 거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거 그 외국 고위 지도자 혹은 정상을 만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어떤 그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그 경우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정진환 교수님. 하여튼 저는 그 2000년과 2007년 또 2018년 9월 18일의 모습 속에서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태극기는 안 보였지만 인공기와 한반도기에 대한 주목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 방북했을 때는 이른바 평양 시민 오늘 또 약 10만여 명의 인파라고 그래요. 그중에 대부분 다 꽃을 흔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유독 눈에 띈 것은 그 인공기와 이른바 한반도기입니다. 저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른바 우리가 지금 벌써 26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27년 전인가요? 1991년 9월 17일 어제지요. 우리가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을 합니다. 유엔 46차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시 가입을 하는데 그때 다른 말로 하면 두 개의 주권 국가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각국이 예의를 갖춘다면 인공기를 들었다면 태극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태극기를 들 수는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서울에 왔을 때 우리가 인공기를 들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통일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평화의 가치에 북한 주민을 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소중한 가치를 한번 이렇게 보여준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양 박사님. 판넬에 글을 써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패널들도 많고 생각들도 비슷한 부분인데 이제까지 설명했던 부분과 좀 달리 보는 관점이 저는 있는데 2000년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3년 차였고요. 2007년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차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후에 지속 가능한 앞으로의 3, 4년 동안 이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시간을 가지고 있는 남한적 최정상이 같다라는 측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남북 간의 평화 무드를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참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번에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역시 저 행사를 하는데 보면은 많은 것을 읽을 수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포를 발사를 했습니다. 21발. 21발이죠. 그 예포를 발사했는데 사실상 이제 일반 보통 국가들이 정상이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
예포를 발사하고 상대 국가를 또 이래 같이 국기를 개양을 하고 뭐 올리는 어떤 그런 걸 봤는데 예포 쏘는 저 우리 다 포 다 쐈다 무장해제됐다 그 뜻도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포 다 쐈다 그래가지고 다 쏴버리고. 그런 농담의 의미라기보다는 아니 그 농담이 아니고 그렇대요. 예포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소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정당성 이것을 사실 굉장히 밝혀주는 내용이 사실 되겠고 이번에도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안 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는 말은 썼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각하라는 말을 또 썼죠. 그만큼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체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상당히 가깝게 이런 그 관계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래 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이 많았던 하루예요. 처음이. 그렇죠. 네? 21발 예포도 처음이고 정 의원님 잠깐 말씀하시고 또 오재 기자 또 설명 듣겠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이번 행사에 저는 오게티가 인공기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기만 가지고 나오든지 아니면 인공기를 가지고 나올 거면 태극기도 같이 나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저 행사에 굉장히 오게티가 저는 인공기를 들고 그거 어차피 다 보통 저 꽃술은 집에다 보관하고 있답니다. 꽃술은 다 보관하고 있는 거 들고 나오는 거고 저 기는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는 조선중앙TV가 생중계를 안 했어요. 원래 북한 사회에서 생중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90도 절하면서 다가가서 인사하는 장면이 아마 제가 보기엔 북한 TV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편집된다. 그래서 북한에 요즘에 손전화가 한 580만 대 된다고 그러니까 뭐 탈북민들하고 해서 그 절하시는 장면을 좀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뭐 사진으로 보내서 좀 북한 사회에 좀 많이 좀 보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잠깐요. 공항에서는 그 인공기와 한반도기와 꽃술이 나왔는데 카프레이드 과정에 있어서는 인공기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꽃술과 한반도기가 집중적으로 보였다는 부분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재 기자가 조금 전에 자막으로도 정상회담이 1차 정상회담 끝나고 5시 30분 공연 관람한다 그랬는데 끝났나요? 지금 어떻게 속보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아직 회담은 끝났을 것 같은데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회담이 끝나면 평양 대극장에 이동해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이제 같이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동반해서 관람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 이제 그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은 이제 같이 관람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상회담 모두 발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문 대통령의 방북 소감이 조금 전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환영 영접 이 행사를 보고 나서 이제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육지가 보일 때부터 이제 내릴 때까지 평양이 별로 다를 바 없다. 역시 우리 강산이다. 이런 우리 강산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이제 그 사진집을 보지 않았습니까? 평양의 일상을 담은 평양 사진. 시간은 서울과 함께 흐른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회상을 했을 때 평양 시민들도 그렇고 이제 뭐 풍경들도 그렇고 다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평양 방문이 처음이지만 북한은 5번째 방문이다. 이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좀 웃으면서 백두산 언급도 했습니다. 뭐 백두산에 가긴 가되 중국이 아닌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공언을 해왔는데 뭐 이게 이제 괜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 이번에 친교 일정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 내외가 이제 백화원까지 같이 간 거 아니에요 이제 두 내외가 문 대통령 내외를 모시고 같이 간 거예요 동반해서.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환담장 입구에서 나눈 이야기 내용이 지금 들어온 거죠. 요거 한번 꼭 들어보실 만한데요. 요걸 들으시고 나서 사상 처음 북한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강남 역사를 말하면 여기로 14서른이 다 이 집에서 재택했고. 최선을 다하느라고 노력했는데 무슨 말씀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에 나와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거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가지고 그렇게 아주 여력에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로 뭐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올해 이룩한 성과만큼 국가 남인민들 마음 기대를 잊지 말고 원교회의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 남측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 남측 국민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회담에 아주 풍성한 격식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오시자마자 이렇게 일정이 너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편의해서 쉬시고 오후에 3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효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하여튼 뭐 이게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정말로 좀 결실을 순탄하게 맺어볼 겁니다. 우리가 뭐 가슴도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어깨도 좀 묻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뭐 우리 사이에 아주 이제 신뢰와 우정이 쌓였기 때문에 좀 잘 될 거라고 평양 시민들 다 얼굴 보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기대하시고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1그룹까지 안내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응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숙세모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수라는 게 초라하죠. 우리 최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 우리 지역에 오셨다는데 너무나도 장소와 환경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게 그리고 또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늘 이렇게 가슴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리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아주 최고의 안면과 최고의 영접인 것 같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에 고맙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좀 아이고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좀 쉬시게. 우리 연출부장이랑 나가서 왜 여기까지 들어? 보면서 참 이게 두 정상 간의 만남이 맞죠? 일단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고향 동생 네 집 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연철부장 왜 이래까지 들어왔죠? 연철부장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연철부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지? 그게 아마 김여정 같은데. 아, 김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정말 박연철 부장인지 하여튼 계속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 그 의전 비서관 비슷하게 그 일거수일투족을 얻으면서 그 준비하는 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보기에 이번 정상회담도 그렇고 남북 이 문제 전체를 전반을 아우르는 최고의 프로듀서가 김여정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께서 직접 얘기한 것 중에 연출부장 왜 들어와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직함 자체가 밝혀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김여정이 맞다면은 이제 앞으로 김여정 연출부장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나중 확인을 해봐야 될 그렇죠.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니, 정 의원님 지금 보고 뭘 느끼셨어요, 지금?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거 봤는데요. 제가 하나 좀 그 주제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아파트에서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 이게 저희도 사실은 카퍼레이드가 벌어지면 이게 이제 고층에 있는 것들을 다 소개시키거든요. 소개하는 게 차단을 시켜요. 차단시켜요. 경호 문제 때문에. 경호 문제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북한 같은 경우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이 카퍼레이드를 하고 동시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그러고 왜 근데 어디서 창문을 열어요? 실제로 동원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창문을 열었다 그러면 저거는 북한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동원을 해서 그 아파트 옥상에 올려가지고 창문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진짜로
그거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손을 흔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딱 듣고 충격적인 장면이다. 지금 그렇게 보셨네요. 네. 저는 그런 거에 예민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수행단장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뭐 대선 후보도 수행단장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저 얘기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왜 수행단장 목이 날아갈 판인데 지금.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연출부장이 누군지 하고 그 창문 연 사람 누군지 하고 그거는 나중에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나저나 지금 이거 보시고 차 교수님 뭐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예. 예, 뭐 저는 오늘 뭐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저 정도의 그 환대와 네. 뭐 대접은 뭐 충분히 저는 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그동안 그러니까 지난번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당히 겸양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제 주인된 입장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대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접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자신을 낮춰 표현한다. 예, 낮춰 표현하고 이거 표현 저 방송에 나갈 수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에 저러한 것이 화면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남측 국민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높게 대접한다는 뜻도 있지만 저는 또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그 나름의 기대감을 담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뭐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보로맨서다. 이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것을 서로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아직 못 만나고 있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그 북한이라는 이 내부에서 또 강경파들의 목소리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 대통령이 일종의 오작교의 역할, 소위 말해서 문작교의 역할을 좀 해주길 그런 바람이 상당히 꿀뚝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 대통령이 지금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이 그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 어떤 식의 돌파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뜻에서라도 더 극진히 대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뭐 방송 이제 뭐 생방송으로도 진행이 되고 일부 녹화된 내용들이 지금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위치가 최고 존엄 아니에요, 북한에서? 근데 그 입에서 초라하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게 저는 그냥 충격인데요. 아까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특성이 사실 있습니다. 이미 그 신년사 같은 데서도 자기가 이제 그 북한 현실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 어렵다는 것을 낙후돼 있고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인민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자기가 그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부각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이 진솔한 그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어떤 도약을 위한 거라든가 발전을 위한 거라든가 하는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이런 어떤 어법이라든가 솔직성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쉬워요. 사실은 뭐 저기 뭐야 물론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도 뭐 최고 존엄이 안 돼봤으니까 그러니 뭐하러 내가 최고 존엄인데 뭘 굽히면서 뭐 비록 수준은 낮을 수 있어도요 저희가요 뭐 이런 일 뭐하러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의 그 여러 가지 그 지도 행태라든가 지도력 행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그 벤치마킹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보다 더 인민들한테 다가가는 보다 더 자기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어떤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연장자에 대한 이 그 상당한 배려. 사실 북한에 있어서 우리보다 지금 사회상이 덜 변화돼 가지고 이런 또 유교적인 어떤 그런 그 예의라든가. 그 전에 보니까 아무한테 다 어른 앞에서 다 피고 그러던데요. 그런 내용적으로 또 그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효를 갖춘다든가 예를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라든가 김일성 주석한테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강조를 사실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리 분석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뭐 심리 전문가는 아닌데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좀 국정 슬로건이라 그럴까요? 통치 철학이 좀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인민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11년 12월에 이제 집권 이후로 쭉 일관된 흐름이라고 하는 게 당 간부나 정부 관료들한테 굉장히 엄격한 모습. 그뭐 나이나 직위를 뭐 관계없이 굉장히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면에 이제 인민들, 시민들한테, 일반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탈권위적인 좀 이렇게 소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 어린이집 같은 데 찾아가서 보면은 뭐 아주 정말. 예, 그런 모습도 있었고, 뭐 재작년에 신년사에서도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예, 앞으로도 분발하겠다. 사실 이런 얘기는 그전에는 거의 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도 한 거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런 예. 얘기를 고개 숙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좀 탈권위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도 좀 많이 나타난 것이고. 본인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북한도 좀 남부럽지 않은 그렇게 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런 또 이제 결의가 또 반영된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잠깐 질투심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 문 대통령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 이러면서. 네? 그 부분은 누구 걱정 안 하셨어요? 정기현 교수는 왜 웃으세요? 아니 저는 약간 공항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물론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럽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저런 모습이 오히려 젊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신감이죠.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앞서 여러분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순환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프랑스식 인사도 하잖아요. 뭐 이른바 뭐 볼터치라고 하는데 그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인사인데 그런 면에서 보여지는 어떤 국제적인 감각이라든지 또한 어떤 자신을 낮춤으로 해서 뭔가 좀 겸손한 모습 보이는 거. 저는 이런 것들 속에서 또 하나 자신감이다. 더 해석할 수 있는 것은요.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의지. 아까도 몇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 어떤 인민들의 어떤 삶을 개선시키는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또 가장 담고 있다. 그러니까 유학 가서 본 그대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살고 싶다. 스위스처럼도 그렇습니다. 살고 싶고. 그런 부분을 좀 확고한 의지를 또 보여준 그런 어떤 낮춤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